세종어제 훈민정음 오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한번 해볼게.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부터 이제 잘 봐야 되지, 그치?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면 해석이야, 해석. 해석을 못하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부터 볼게. 자, 제목을 먼저 한번 뜯어보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어야겠지? 자, 세종 임금이 몸소 지은. 자, 어제라고 하는 게 몸소 지은이라는 뜻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돼 있어. 자, 맨 밑에 첫 번째 세종하고 써져 있죠. 자, 이 세종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세 보면 이응, 받침의 이응은 음가가 없고 종의 예디응은 음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응과 예디응은 서로 다른 음운이라는 거야. 자, 그럼 새에다가 왜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을 써줬나요? 라고 한다면,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배웠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러니까 한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다 갖춰 표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말은 중성만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얘네가 한자잖아. 그래서 이 한자에서 종성을 꼭 써줘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소리가 없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써준 거야. 자, 얘를 형식 종성이라고 부르면 돼. 형식 종성. 자, 그리고 세종이라고 붙은 걸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세종대왕님은 자기를 세종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럼 언해보는 세종대왕님 이후에 이제 붙인 글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이후에 해석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세조 때 해석이 됐죠. 자,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흠은 초성에 여린 이웃을 쓴 것도 동국정운식이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좀 중국어의 이상적인 발음에 맞게 쓴 거니까. 자, 중요한 말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는 등장하는 한자는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전부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밑에 한번 해석만 다시 볼게.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종성이 없으면 음가 없는 이응을 종성에 넣어서 표기한다. 이게 한자의 이상적인 발음이다. 그러니까 당시 한자의 이상적인 발음은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거야. 이거 그때도 설명했지만 실제 현실적인 한자음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영어 쓰는데 우리가 쓰는 영어는 이상적인 영어 발음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일식의 발음인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 이렇게 하지 뭐 라디오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도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이상적인 한자음 발음은 잘 안 썼으니까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약간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훈민정음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 그 순경음 비읍, 여린 이읍, 예디응, 아래아 4개를 사용했다. 자, 얘가 왜 오해할 만한 문장이냐? 자, 실제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이 28자를 만들었고 현재 24자만 남아있는 상태야. 4자 사라진 거 선생님 설명해 줬었지. 10사람이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더라. 이렇게 사라졌다 그랬어. 그럼 이 말은 지금 위에 나온 이 문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 문자가 4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밑에 방점을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 방점은 점을 찍는다 이런 뜻인데 글자 왼쪽에다 찍겠지. 그래서 우리 성조
소리의 높낮이, 비분절음을 나타내는 거야. 소리의 고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현대국어에도 비분절 의문은 있어. 근데 현대국어의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고저가 아니라 소리의 길이가 되겠죠. 현대국어에서는. 항상 현대국어랑도 비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16세기 말에 전부 소멸됐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 더 상식선에서 알아둡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옛날 글을 보면 세로 쓰기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글을 이렇게 세로 쓰기를 했어. 선생님 글자를 썼다고 치고 세로 쓰기를 했는데 왼쪽에다가 점을 찍으면 성조를 나타낸 거고 가운데다가 점을 찍으면 얘는 쉼표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얘는 마침표를 나타내는 거야.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겠죠. 상식이죠. 배웠으면 상식선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자,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그림화시키면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평성은 낮은 소리고 점을 찍지 않아. 자, 거성부터 볼게요. 거성은 높은 소리고 점을 하나 찍고 상성은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로 점을 2개를 찍어. 자, 그러면 입성은 뭐냐 이거야. 자, 입성은 입을 빨리 닫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거나 자, 리을, 여린, 히읗. 자, 한자어 리을, 여린, 히읗. 즉 이형보래로 끝날 때에는 자, 리을, 히읗이, 여린, 히읗이 디귿 발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입성이 되는 거야. 자, 한자어일 때만 있다, 이형보래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조는 먼저 그치? 평성인지 상성인지 거성인지를 따지고 나중에 받침만 보고선 입성인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은 평성, 상성, 거성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입성도 동시에 나올 수 있겠지. 자, 예를 들면 얘를 또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란 말싸미에 이 랏이라고 하는 글자를 봐봐. 랏이라고 하는 글자는 점이 왼쪽에 하나가 찍혀 있으니까 그렇지, 거성이고 받침이 시옷이니까 입성인 거야.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2가지 성조가 동시에 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 나랏 말싸미 뒹기게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해가지고 첫 줄에서는 자주정신을 나타내는 거야. 다른 거니까 다르게 쓰겠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자, 나랏부터 한번 볼게요. 나랏의 시옷. 자, 우리 배웠어요. 자, 나랏의 시옷은 관형격 조사다. 그렇게 봐야겠지. 자, 관형격 조사야. 언제 쓰는 관형격 조사냐? 시옷을 쓸 땐. 자, 얘는 무정명사라서 쓴 거겠죠. 그죠? 무정명사인 거야. 나라의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말싸미 했어. 말씀과 이가 결합을 한 거예요. 말씀과 주격조사 이. 자, 얘가 결합할 때는 앞말이 그렇지 받침으로 끝날 때 종성이 있을 때 그쵸 이렇게 끝나죠. 다만 이어적기를 했다. 자, 옛날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인 방식이야. 연철 표기 방식이. 말싸미의 쌍시옷은 각자병서다. 같은 걸 쓸 땐 각자병서다. 그러니까 각자병서가 현대 국어의 된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현대 국어일 때. 자, CF 비교. 훈민정음 해례를 보면 병서 나란히 쓰기를 우리말로 갈바쓰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갈바쓰기란 단어가 나오면 병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각자병서, 합병병서 전부 다 갈바쓰기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또 나왔다. 이 말에 보니까 점을 2개를 찍어서 상성을 나타내고 있어. 자, 그런데 현대국어를 보잖아요. 현대국어에서 사람이 하는 말씀 원자를 쓴 거야. 말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
자, 실제로 사람이 하는 말이 장음, 소리가 길어요. 타고 다니는 말은 단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추리를 해볼 수 있냐? 나란 말싸미의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상성이었고 지금은 이 상성이 장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말 중요하겠지. 자, 상성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길게 발음한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딩릭하고 났어. 자, 우리는 현대 중국 이렇게 발음하죠. 이게 현실적인 발음이잖아. 이제 동국정음 시간점 표기라 딩릭하고 발음하는 거야. 이상적인 한자음이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래서 빨리 없어져. 자, 딩릭에 하고 끊어졌길 했지. 자, 딩릭에 했지만 자, 해석을 항상 잘 봐야지. 이 애가 과로 해석이 돼 있어. 이것과 다르대. 그래서 이 애는 부사격 조사는 맞아. 근데 중국과 같다 다르다를 그렇지 비교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에는 비교도 있고요. 다양해요. 원인과 결과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진행 방향을 나타내기도 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야. 중국과 다르다. 자, 이제 밑에는 뭐 니은의시가 없으니까 자, 이제 넘어가 볼게. 자, 넘어가서 자, 비교 부사격 조사랑 동등 부사격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차등 비교 부사격 조사는 누구랑 비교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고, 동등 비교 부사격 조사는 같거나 다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딩기게 달하는 동등 비교 부사격 조사겠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달아 하고 나왔어. 자, 달아도 지금 끊어적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세종어조민정음에서 끊어적기는 딱 두 군데 나와요. 딩기게랑 달아. 이 부분만 나오는 거야. 자, 왜 달아는 끊어적기일까라고 봤을 때 달아는 현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 리을 이응형 활용형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대. 그래서 달아가 됐다가 16세기 달라가 됐대. 자, 현대국어는 달라서 달라. 리을 불규칙형이죠. 자, 어찌됐든 얘는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학교에서 15세기 국어, 16세기 국어, 뭐 이제 더 가서 다른 근대 국어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줄로 가볼게요. 문자 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그랬어. 아, 한자와는 그 당시 문자가 한자니까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자 한자가 옆에 써져 있죠? 한자니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다. 그쵸? 문자는 여기서 한자다. 특히 이응은 형식 종성이다.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짱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짜다. 그쵸? 와로 문자 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와로도 동등부사격 조사다. 와하고 가나 다를 바가 없다. 한자 와는 또는 한자 와는 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한자 와 이래도 상관은 없네. 서로 통하지 않는다. 자, 서르 하고 나왔어. 서르. 자, 현대국어에 보면 얘가 서로야. 우리 이제 모음조화 배웠잖아.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는 그치?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자, 얘네가 양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이 되는 거야. 자, 현대국어를 보게 되면 서의 어는 음성이고 로의 오는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또 많이 지켜진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중세 때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를 규칙적으로 지켰다라고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 근데 얘는 이제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오답에 자꾸 얘로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르는 원순모음하고 자꾸 틀린 친구들이 있어. 야, 원순모음하는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는 입술 소리 순음에만 해당되는 거야. 리을은 반설음이죠. 그쵸? 관계가 없어요. 좀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
미음, 비읍, 피읍이 의가 붙을 때 우로 바뀐 게 원수 모음화야. 그 선생님 중세 때는 원수 모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지. 중세 없는 거 세 가지 생각해봐. 국외음화, 원수 모음화, 두음 법칙이야. 자, 사마띠 그랬어. 자, 일단 사마띠. 현대엔 이런 말 없어요. 현대엔 이런 말 없으니까 어휘가 소멸된 거야. 자, 선생님 어휘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어휘가 의미가 변화를 한다 그랬어. 사람이 살면서 뭐 어휘 의미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의 전성이라고 한다 그랬어. 어휘의 의미가 전성됐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 확대,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어. 세종어조민좀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확대 빼고 다 나와. 그러니까 좀 잘 봐야겠지. 자, 사마띠는 소멸이야. 지금 저런 말 없어. 자, 근데 사마띠의 원래 형태를 보면 사마띠에서 치읓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치읓이 원본대로 그대로 써져 있었다면 종성부형 초성이겠죠. 그렇죠? 사마띠일 거야. 근데 여기에 시옷이 써져 있다는 건 팔종성법을 썼다는 거야. 자, 팔종성법 상당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나 봐봐. 현대인들은요, 이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8개로 받침을 쓸 땐 기준이 뭐냐면 이 8개를 소리낼 수 있기 때문에 8개로 받침을 쓰는 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이 받침 8개를 소리를 못 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현대인은 이 시옷 받침을 소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옷이 나올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 자, 그리고 팔종성법이 주관식에 문제가 나와서 팔종성법 8개를 써라 그러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예디응이죠. 이 예디응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이응으로. 존재감 있게 빡 써야 돼요. 그래야 정답 처리가 돼요. 과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리고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 중세 때 안 일어나는 거 3가지.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또 하나는 그렇지 두음법칙. 외우세요. 자, 리을세. 그치, 리을세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뭐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종속적 연결어이겠죠. 뭐뭐함으로 그랬어.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미안해요. 1부의 마지막. 자, 이제 1부의 마지막 줄을 한번 볼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 빼이셔도.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랬어. 그래요. 자, 이제 볼게. 자, 이런 전차로라고 했을 때 이런은 상관이 없고, 자, 니르고저가 먼저 나왔는데 밑에 먼저 봅시다. 전차로는 까닭이야. 까닭. 전차. 근데 우리 이런 말 현재 없죠? 그러니까 소멸. 어린 어휘 전성 중에 이동이지. 자, 왜냐면 지금 어린은 나이가 적다야. 근데 옛날에는 어리석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세기에 참 어려 보이세요 그러면 욕인 거죠. 현대는 어려 보이세요 그러면 칭찬인 거죠. 그죠? 그만큼 의미가 바뀐 거야. 자, 니르고저 났네. 니르고저. 앞말에 옛날에는 니은이 있었네요. 자, 현대는 초성에 니은과 리을이 오는 걸 좀 꺼려하죠. 그걸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땐 두음법칙이 안 일어난 거겠죠. 꺼리지 않으니까 왔잖아. 그지? 니르고저 홀 빼이셔도 그랬어. 자,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죠? 홀 빼이셔도는 지금 보니까 하는 바가 있어도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 하가 간인 거야. 다가 미겠죠. 그럼 이제 얘를 변형을 시켜볼 거야. 이 하에다가 뭔지 모르는데 오가 오고 그 다음에 리을 여린이릇이 왔단 얘기야. 하는 어간인 거고 이 뒤에 리을이릇은 일단 내버려 두고 오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선어말 어미라는 거야. 어미 앞에 오는 거는 다 선어말 어미니까. 그럼 이 오는 무슨 선어말 어미냐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가르치는 선어말 어미예요. 1인칭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리을 히읗이 온 거야. 자, 이 리을 히읗도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중세국어의 3개 중에 하나일 확률이 커요. 그 3개가 뭐냐? 자, 1번 이형보레일 수가 있다. 2번 절음부일 수가 있다. 절음은 이제 음을 끊으란 얘기야. 3번 된소리 부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일단 이형보레가 되려면 앞에 한자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홀베이쇼의 홀 앞에는 한자가 없어요. 그럼 얘는 탈락. 자동. 그지? 자, 된소리 부호가 되려면은 리을이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이 와야 돼. 왜냐면 얘는 중세 때 쌍기읍, 된소리가 된다니까요.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이 되니까. 당첨. 비읍이죠. 그래서 얘는 된소리 부호다. 자, 바는 의존명사죠. 현대국어에서도 바가 의존명사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하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야. 거기에다가 아로 끝나니까 이를 써야겠지. 주격조사. 그래서 홀베이셔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쭉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해석을 좀 꼼꼼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부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